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전 남편 최용우는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펀드 매니저 하면 떠오르는 똑똑하고 돈 잘 벌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죠.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최용우의 키는 185cm가 훌쩍 넘고 얼굴은 웬만한 연예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생겼거든요. 짙은 눈썹에 오뚝한 코 등 누가 봐도 인물이 좋고 훤칠한 사람이었죠. 저는 그때 6년차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열심히도 했지만 한편으론 스트레스도 심하고 좀 지치기도 했던 때였죠. 그맘때 최용우와 저는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서로 마치 운명인 듯 불같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출중한 외모와 매너, 능력에 반했고 그 사람 역시 승무원인 제 단아한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대요. 제 입장에선 인물도 좋고 능력도 좋은데 성격이나 매너까지 좋은 완벽남 남자다 보니 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려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신혼집이었죠. 그런데 영호 씨가 그러는 거예요. 은주야, 나 신도시 쪽에 40평대 아파트 해갈 수 있으니까 너는 그냥 몸만 와도 돼. 그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능력 좋고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라는 건 알았는데 개인 자산이 많거나 집이 엄청 잘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도시 쪽에 40평대 아파트면 금액만 해도 상당할 텐데 그걸 자기 혼자 해올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좀 놀라서 그걸 소유하고 있느냐 물어보니 그러더라고요. 내 직업이 펀드 매니저잖아. 남의 돈만 굴려주겠어? 내 자산 운용도 열심히 했지. 자기야, 나 일반 펀드 매니저 아니야. 고객들도 VVIP고 그만큼 내 실력도 보장된 거고. 그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는 내가 정말 대단한 남자를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이 정도 외모에 이 정도 능력이니까 저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겠지.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구나 싶었던 거죠. 그것뿐인가요? 저더러 결혼하고 나면 일 그만둬도 된다고 좀 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일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지친다고 할 때 많았잖아. 나만 그런가. 직장인들 다 그렇지 뭐. 자기는 특히나 더 힘든 직군이지. 스튜어디스가 서비스직 중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직군이라고 하던데. 사실 초반엔 못 모르고 즐겁게 일했는데 6년차 정도 되니까 이래저래 지치고 힘든 것도 생기네. 슬럼프 같기도 하고. 나는 자기가 힘들고 지치는 거 싫어.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일 그만두고 집에서 좀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그 정도 능력은 충분하니까. 저는 그 남자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본인도 힘들게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지치고 힘드니까 좀 쉬라고 해주는 게요. 요즘에 이런 남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제가 유니콘을 만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가 그 정도 집을 해온다고 했기에 저도 그에 걸맞는 혼수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도움 조금 받고 제가 승무원 생활하면서 모았던 돈으로 최고급 가전이며 가구를 안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그리던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하고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 달리 시작부터 뭔가 삐그덕거렸습니다. 결혼 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건 단연 시모와 신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능력이 좋았지만 집안 자체는 그냥 평범한 집이었는데요. 시아버지는 퇴직 후 일찌감치 귀농하신다고 시골에 내려가서 혼자 사셨어요. 어머님과는 사실상 조론이나 다름없는 관계였죠. 어머님은 답답한 시골에서 못 산다면서 딸과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필라테스 강사를 좀 하다가 현재는 쉬고 있고 어머님도 따로 일을 하지 않았기에 제 남편이 그동안 그 집안의 기둥이자 돈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태까지는 제 남편이 주는 돈으로 돈 걱정 크게 없이 비교적 편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저 같은 평범한 집안의 딸이라고 콩고물 받아먹을 것도 없고 성에 차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인사하는 자리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혼수를 요구하더라고요. 신혼집에 대한 혼수는 제가 알아서 할 거라서 괜찮았는데 문제는 신혼집이 아니라 시댁의 오래된 가정 가구도 바꿔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혼집 가전 넣을 때 겸사겸사 우리 집 냉장고랑 TV, 세탁기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 스타일러인가 뭔가 그것도 지민이가 필요하다는데 그것도 좀 해주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하하 엄마도 참 하면서 웃어 넘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 신혼집 혼수는 제가 책임지고 넣겠습니다만 그 이상은 좀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님과 신우 표정이 엄청 안 좋아져서는 서로 쳐다보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후로 이 결혼 못 시킨다고 반대를 했던 거죠. 남편이 집을 해오니 신혼집 혼수는 제가 당연히 해가겠지만 시댁 가정가구까지 제가 바꿔줄 이유는 없잖아요. 너무 황당하고 이런 시어머니라면 결혼해서도 골치 아프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중재를 못할 것 같으면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영호 씨는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 그제야 자기가 중간에서 잘하겠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고 저를 말렸고 그 뒤로 다시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혼 전부터 시댁 식구들과 부딪힘이 있었기에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이 순탄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툭하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신혼집에 쳐들어왔거든요. 제가 청소 싹 해놓고 겨우 한숨 돌리려고 하면 삑삑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들네 집에 오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식으로 말하며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그렇게 오면 아주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있다가 가시는 겁니다. 냉장고 뒤져서 과일 마음대로 깎아먹고 그 껍데기를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올려두는 데다 배달 음식 시켜 드시고 딱 싱크대 안에만 넣어두더라고요. 시뻘겋게 양념이 묻은 그 일회용 용기들요. 그것뿐인가요? 이 컵 예쁘네. 이거 우리가 들고 가마. 너네는 새로 하나 사던가. 아, 꿀 새로 샀네. 우리 집 마침 꿀이 똑 떨어졌는데 이거 들고 갈 테니까 너네는 새로 사라. 커피 이런 거 잘 안 먹지? 우리가 들고 갈게. 그런 식으로 저희 집에 있는 걸 마음대로 자꾸 갖고 가버리시는 겁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니 무슨 자기들 식모가 하나 생긴 줄 아는 건지 저를 막 부려먹으려 하시는데 기가 막혔죠. 저도 나중에는 짜증나서 어머님과 신우가 오면 볼일 있다고 나가버렸는데 그러고 들어오면 집안 꼴이 엉망이고 배달 용기 그대로 쌓여있고 제 할 일만 잔뜩 쌓여있는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남편에게도 왜 어머님과 아가씨가 이렇게 마음대로 드나드느냐,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영호 씨, 이건 아니잖아. 내가 어머님이랑 아가씨 가정부 노릇하려고 결혼한 거야? 그리고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왜 결혼한 아들 집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나드시는 거야? 제 울분이 섞인 하소연에도 남편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러는 겁니다. 에이, 자기야. 이제 결혼도 했겠다. 한 가족이잖아. 그냥 가족끼리 편하게 그러는 거 가지고. 가족끼리 편하다니. 나는 하나도 안 편해. 아들 부부 생활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불쑥불쑥 오셔서는 집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도 부려먹으려고 하시는데 누구한테 편하다는 거야? 에이, 자기야. 그 말은 나도 좀 기분 나쁘다. 우리 엄마랑 지민이가 원래 좀 털털해서 그렇지 아기는 없어.
그냥 가족이니까 스스럼 없이 집에 놀러 오는 거지. 자기가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자기 집에서 쉬는데 우리 부모님이 툭 하면 와서 몇 시간이고 마음대로 어지르고 있는다고.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알았어. 내가 나중에 말할게. 됐지? 여러분, 그 나중에 말할 게가 제일 무서운 말인 거 아시죠? 남편은 앞에서는 마지못해 제 편을 들어주는 척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투만 다정다감하게 저를 달래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머님이나 신우에게 말한 적도 없고 중재할 생각 없이 반감만 하고 있었던 거죠. 참다 못한 저는 비번을 바꾸겠다고 했고 그 일로 시모와 신우가 제 욕을 엄청 하고 날뛴 모양이었습니다.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내 아들 집에 간다는데 네가 뭔데 비번을 바꾸느냐 따졌고 저도 너무 불편하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따졌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제 사이는 제대로 틀어졌는데 제가 더는 이렇게 못 산다고 확실히 해달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살 거면 저는 그냥 집 나가겠다고요. 결국 남편은 어머님과 신우에게 자기가 없을 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말은 안 들었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어머님과 신우는 더 이상 오지 않았죠. 그렇게 잠깐의 평화가 찾아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난데없이 신우가 계속 집에서 놀고 먹을 수는 없지 않냐며 필라테스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할 동업자도 구했다면서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동업자와 반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신우에겐 없었죠. 결국 어머님은 신우 사업 자금 대준다고 살고 있던 빌라를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어 사는 주게 되었죠. 호기롭게 신우는 필라테스 센터를 열었어요.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하고 고가의 기구도 드리고 제가 알기론 신우가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긴 했지만 다른 센터에서 8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둔 게 경력의 전부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덜컥 필라테스 센터의 공동 원장을 맡아도 되나 했는데 신우 말고 또 다른 공동 원장이 경력도 많고 잘하시는 분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분도 신우랑 비슷하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센터가 잘 됐으면 말도 안 할 테지만 결론적으로는 1년도 못 가서 제대로 망했습니다. 수강생도 별로 없었고 월세는 비싸서 돈대로 까먹고요. 제가 보기엔 너무 대책 없이 일을 벌이는 것 같았기에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기도 했죠.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신우의 사정을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시댁의 월세는 남편이 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답도 없는 시댁이다 싶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기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족이니 나몰라라 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어머님은 밖에서 줄기차게 제 욕을 하고 다니셨다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친구분이 공교롭게 시어머니 친구분이랑 아는 사이라고 하시던데 그분이 전해준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며느리 욕 엄청 하고 다닌다고요. 자기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며느리만 놀았다고 집에도 못 오게 하고 천하의 나쁜 년이라고 하고 다닌다네요. 그거 듣는 어머님 친구분들은 맞장구 치면서 저더러 천하의 싸가지 없고 못된 며느리라고 같이 욕하신다더군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났는데 그 와중에 신우도 똑같았습니다. 집 전세금 날려먹을 만큼 사업 말아먹었으면 미안해서라도 좀 조용히 살아야 될 텐데 더욱 나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볼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왔었는데 새언니는 좋겠다. 우리 오빠 덕에 이렇게 좋은 집도 살아보고. 나는 언제 이런 데 살아보나? 그러면서 제 안방을 들여다보면서 이 방, 내 방이었으면 좋겠다. 여기 해도 잘 뜨네. 우리도 그냥 여기 와서 살면 어떨까? 그 소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진짜 왜 저래 싶은데 나중에는 제 남편까지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은주야, 어차피 월세 내줄 바에 그냥 엄마랑 지민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할까? 방도 남잖아.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듣는데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말이 돼? 지금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어머님과 신우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같이 살기에는 힘들 텐데 저희 어머님과 신우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 욕도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걸 알았는데 제가 무슨 감정으로 같이 살고 싶겠나요? 저는 절대 그건 안 된다고 하니 남편도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님과 신우가 번갈아 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네가 뭔데 내 아들 집에 못 들어오게 막아? 너 그 집 살 때 돈 한 푼이라도 보탰니? 고생은 내가 해서 키웠는데 왜 그 혜택은 너만 받는 거야? 시어머니고 신우는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너만 그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옆에는 신우가 부추기면서 엄마 잘한다.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새언니가 엄마를 만만하게 보나 봐. 아주 혼쭐을 내줘. 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정말. 내가 내 아들 집 살겠다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고. 네가 나가라고.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임신이 잘 안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가만 보면 임신이 안 되는 것도 저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 것 같았죠. 제가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인간군생을 만나봤고 상상 초월 진상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 대하는데 도 같았고 웬만해선 끄덕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님과 신우의 닭달은 정말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 지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웬일로 아주 다정한 얼굴로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은주야, 요즘 많이 힘들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나 싶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 제주도 좋아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제주도 한 달 살이 이런 거 갔다 올래? 제주도? 한 달 살이? 장모님도 전에 수술하셔서 몸 회복이 덜 되셨잖아. 장모님과 둘이서 제주도 가서 푹 쉬고 오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한 달 살이하기 적당한 집도 알아봐 놨거든. 남편의 그 말에 스트레스로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 전에 갑상선 관련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아, 이 남자가 그래도 내 생각, 우리 엄마 생각도 하는구나 싶어서 좀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랑 단둘이 한 달 살이를 위해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남편이 알아봐준 집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너무너무 예쁜 타운하우스였죠. 저랑 엄마는 그곳에서 정말 오랜만에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한테도 너무 고마웠고 또 한편으론 제 마음도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 남편도 우리 엄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나도 어머님과 신우에게 좋은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자 그런 결심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살이가 일주일 정도를 남겨두고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조금씩 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 거예요. 원래는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데 타지에서 한 달 살이를 하다 보니 혹시 필요한 전화일까 싶어서 받게 되더라고요. 여보세요? 고은주 씨 맞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아주 중후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김안나 씨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라며 처음 들어본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전화를 잘못 거셨구나 싶었죠. 김안나요? 아,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을 모릅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 그 남자가 후 하고 정말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예상은 했는데. 라며 너무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못 거신 거 아닌가요? 아니, 정확히 걸었습니다. 고은주 씨 맞으시죠? 네, 제 이름은 맞는데 누구시죠? 저한테 무슨 용건으로? 남편 이름이 최용호 맞죠? 라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심장이 덜컹 하더라고요. 네, 맞는데 저희 남편을 어떻게 아세요? 무슨 일로? 최용호. 남자가 제 남편 이름을 경멸스럽게 읊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최용호 그 인간 아내분이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무슨 소리세요? 직업은 펀드 매니저일지 모르지만 다른 일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더군요. 투자하러 온 사모들 상대로 등쳐먹는 제비 노릇까지요. 네? 제비요?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집 그거 우리 와이프 집이에요. 와이프 이름이 김안나입니다. 내 와이프 소유의 집이라고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제 소유죠. 제가 아내에게 줬으니까. 저는 너무 경악을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신혼집이 남편께 아니라 저는 처음 들어본 여자 김안나의 집이라뇨. 심지어 그 김안나라는 여자는 남편의 고객이면서 동시에 남편이 따로 만나고 있는 여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이미 사람 시켜서 증거 싹 다 잡았습니다. 고은주 씨 당신 남편 내가 상간남으로 고소할 거예요. 그쪽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불쌍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남편 믿지 말고 좀 알아보세요. 그렇게 전화는 끊겼고 충격에 한참이나 멍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 남자에게 다시 전화를 해 증거를 저한테도 보내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알겠다며 저에게도 증거를 보내주었고 제 눈으로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한나 씨는 50대 중반 정도의 나이였는데 남편과 함께 스킨십도 하고 드라이브도 가고 호텔도 가고 그런 사진들이 다 찍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이게 진짜 내 남편이 맞나 싶고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분명 제 남편이 맞았죠. 유능하고 다정한 내 남편이 알고 보니 돈 많은 사모들하고 놀아나며 그에 따른 대가나 받는 제비였다니. 심지어 내가 살고 있던 신혼집도 김한나 씨에게 받은 거라니. 말도 안 되는 현실이 기가 막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도 놀라서 달려오셨고 저는 울면서 엄마한테 모든 걸 다 얘기했죠. 저희 엄마도 뒷목 잡고 쓰러지실 뻔했고요. 그렇게 엄마랑 저랑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고 정리를 했죠. 가자 엄마. 일단 가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 이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혼 전에 대화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엄마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원래 예정보다 며칠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기운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안에서부터 왁자지껄한 TV 소리와 낯선 음식 냄새가 확 풍겨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 집안이 가관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님과 신우가 떡하니 버티고 앉아 TV를 보면서 족발을 뜯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벙쪘고 어머님과 신우도 저를 보더라고요. 너 왜 벌써 왔니? 이게 다 뭐예요? 라는데 가만 보니 하루 이틀 있었던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더니 놀랍게도 어머님과 신우는 방 하나씩 이미 차지했던 겁니다. 각자 방 하나에 짐까지 다 풀어놓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왜 남편이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고 오라고 한 건지요. 뭐긴 뭐야. 우리도 이제 여기서 같이 살 거다. 네? 같이 살아요?
누구 마음대로요? 제 말에 어머님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저 말하는 싸가지 봐라. 누구 맘대로라니. 내 아들 집인데 뭐 불만 있니? 가만 생각해보면 여기 내 아들 집이고 네 집은 하나도 없는데 네가 뭔데 안 된다 된다를 따지고 있어. 라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코웃음이 날 지경이었어요. 네, 제 지분도 없지만요. 엄밀히 말하면 어머님 아들 지분도 없네요. 어머님 아들이랑 놀아난 여자네 집이니까요. 라고 쏘아붙이려던 차에 마침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다시 들리더니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번지르르한 얼굴을 보는데 저 얼굴로 밖에서 돈 많은 사모들 만나고 제비짓하고 다녔다 생각하니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자기 벌써 왔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설명 좀 해봐. 저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랑 지민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 엄마가 살림도 해줄 거야. 엄마가 그렇게 한대. 자기는 편하게 지내면 돼. 저는 그 인간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다정한 척 말하면서 정말 내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저 가식적인 얼굴로 나를 여태까지 잘도 속여왔구나 싶은 겁니다. 말투만 다정하지 그 속내용은 완전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던 거죠. 이미 제주도에서 마음 정리를 웬만치 하고 온 상태라서 그런지 열받는다기보다 그냥 어처구니 없고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기만 했던 거죠. 남편은 곧 상간소송을 당한 예정이지만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았고 어머님과 신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이없으면서도 후련한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가족끼리 그렇게 실컷 사세요. 내가 나가줄 테니까. 저는 캐리어를 돌려서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자기야, 왜 이래? 너무 감정적으로 이러지 말고. 근데 시어머니랑 신우가 뒤에서 그러는 겁니다. 냅둬라 영호야. 전현 저거 쇼하는 거다. 그래 오빠 냅둬. 나가신다는데 뭐하러 말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절절매니까 쟤는 지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저렇게 꼬장 부리는 거다. 그냥 냅둬 나가게. 지가 지 발로 나간다는데 뭐. 그리고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너 이건 명심해라. 네가 네 발로 나간 거야. 나중에 다시 돌아오니 어쩌니 눈물 콧물 짜기만 해봐. 절대 안 받아줄 거다. 저는 그냥 코웃음 치고 남편을 뿌리쳤습니다. 그럴 일 절대 없을 거니까 실컷 사세요. 아니, 이 집에서 아주 뼈를 묻으세요. 제가 해온 혼수는 싹 가져갈게요. 그거 말고 제가 이 집에 올 일은 죽어도 없을 겁니다. 원하는 대로 제가 나가드릴 테니 새 식구 손잡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마음 정리를 할 때 미리 알아봐둔 업체에 전화해서 지금 당장 가정가구 다 빼서 공용 창고에 좀 놔둬달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한테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이런 일로 무슨 이혼이야. 장난해? 오갈 데 없는 시댁 식구 같이 좀 살자고 했다고 이혼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반대했는데도 마음대로 니네 엄마랑 동생 데리고 왔지. 그러니까 셋이서 그렇게 살라고. 그리고 이혼 사유라면 또 있지.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나이 많은 사모님들 만나고 다니면서 돈 받고 집 받고 너 그렇게 살아왔잖아. 제 말에 남편의 숨소리가 멎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도 그 사모님들 중 한 명인 김한나 소유라며. 아니, 정확히는 그 여자 남편 소유던가?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숨소리가 헉 하고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너 그걸 어떻게... 이보다 더한 이혼 사유가 어디 있겠니? 너 같은 더러운 인간하고 단 하루도 더 못 살아. 당장 이혼해.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부터 만났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예고했던 대로 김한나의 남편은 제 남편에게 거액에 상관난 소송을 했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의 회사에 내용 증명까지 싹 보냈다고 했습니다. 귀사 소속 최용호 씨가 불륜을 저질렀고 펀드 매니저라는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기망하였다고요. 결국 그 일로 남편은 직장에서도 해고를 당했습니다. 줄 소송을 당하면서 당연히 그 신혼집에서 남편도 시모도 신우도 다 나가야 되었죠. 김한나 씨 남편이 김한나 씨에게 해준 집이었으니까요. 그 집도 당장 나가라고 통보가 갔나 본데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못 나간다고 그냥 버텼나 봐요. 오갈 데 없다면서요. 그러다 결국 김한나 씨 남편이 보낸 퇴거 전문 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시모랑 신우가 버티니까 문 따고 들어가서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얼마나 생난리를 치며 나갔는지 동네 개망신을 다 당한 셈이죠. 자기 아들 상간남이라고 아주 떠벌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쫓겨날 건데 생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 제가 갖고 나온 혼수들 중 저희 엄마 집에 오래된 가정가구를 싹 바꿨고요. 그래도 남은 건 중고로 처리를 했습니다. 비싸게 줬는데 중고로 팔 땐 그만한 가치가 없어서 아깝긴 하지만 아깝다고 부여잡고 있는 건 너무 미련한 짓이잖아요. 전부 다 싹 정리를 하고 나니 오히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저에게도 소송을 당했고 김한나 씨의 남편에게도 소송을 당했습니다. 저 역시도 김한나 씨에게 소송을 걸었고 김한나 씨에게 3천만 원 가량의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혼수 비용 손해본 건 거기서 많이 충당했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전 시모와 전 신우는 오갈 데 없어서 결국 시골 아버님 집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전 시모와 전 신우의 꼬라지가 참 우습더라고요. 저더러 이 좋은 집 왜 자기들은 못 사냐고 따지고 기어코 짐 들고 와서 방 하나씩 차지하더니 결국 한 달도 못 살고 쫓겨난 셈이죠.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 얼굴 다시는 안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전 남편의 뺀질뺀질한 외모와 수려한 말솜씨에 저도 깜빡 속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도 없고 내실도 전혀 없는 그런 인간일 뿐이었죠. 이혼은 가슴 아프지만 이 일로 저도 많이 돌아보고 또 사람 보는 눈도 좀 커지지 않았나 생각하렵니다. 저는 승무원 취업 코칭을 해주는 학원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의외로 강사가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 운이 좋아서 잘 풀렸던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증거도 손쉽게 얻었고 소송에도 다 이기고 했으니까요. 힘든 일이었지만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씩씩하고 긍정적으로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